자, 이 문제는 이 참수 fx에 대해서 gx가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인테그랄 여기가 요거를 적분했는데 fx 곱하기 gx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에 x의 4차 그 다음에 플러스 8에 x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봐요. f가 2차야. 그럼 요 안에가 2차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이? 3차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면 5차가 나와야 되는데 4차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2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가 2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1차였다는 얘기니까 뭘 알 수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시작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이제 좋게 ax 플러스 b예요. 근데 이것도요. 그래요. 봐봐요. 여기가 2차가 돼서 얘가 2차가 되고 얘가 1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됐다고 해서 곱했는데 여기가 3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b가 없겠죠, 당연히. 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갈게요. 일단은 b가 있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비교죠. 따라서 gx는 요거는 이렇게 인테그랄 여기가 ax 플러스 b의 d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가 되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도 곱한 거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에 ax 플러스 b고 2분의 a의 x제곱에 bx 플러스 c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된다.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개수 비교를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차피 얘 필요 없어요. 있을리 만무하잖아요. 얘가 살아있으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해볼게요. 자, 맞춰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의 x의 4차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요거랑이겠죠.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얘랑 하니까 요게 2분의 a 제곱 빼기 b의 x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여기가 a, b고 2인 거니까 2분의 3의 a, b의 x제곱이 없잖아요. 여기. 이 기호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a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b가 0이 됩니다. 이게 여기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계속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a가 뭐예요? a가 4가 집어넣고 근데 16이 맞죠? 8 딱 떨어집니다.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는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항등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9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해요. 가에 f 플러스 1이 인. 그 다음에 나의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fx 플러스 y 그 다음에 fx
더하기 2에 fy xy에 x 플러스 y 하시고 빼기 이렇게. 요때 f3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나오면 뭐 하자,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1번. 이거 미분해서 했었던 거예요. x랑 y에다가 0을 넣읍시다. 그럼 f0은 f0 2배의 f0. 어차피 0이 0이죠. 어차피 여기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 f0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가져오면 f 플라임 1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f의 1 플러스 h 빼기 f1하고 해가지고 됐어요? 자,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 이거 되죠? f1이고요. 여기 h가 들어가요. 2에 f의 h 하고 여기에 1 h 1 플러스 h 빼기 2를 쓰시고 여기 f1 빼주고 한번 말고요.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h를 약분되는 건 다 버려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0으로 갈 때 자, 얘랑 얘를 묶을게요. 여기는 h인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 1인데 칠게요. 여기가 h 플러스 h 제곱이죠. 네, 일단 묶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h분의 여기 앞에를 2로 묶어서 fh 빼기 1이라고 쓰면 1 약분 안 된 거. 그 다음에 1 쓰고 h 네. 어차피 얘는 날라갔고요. 여기에서요. 여기 뭐예요? 이거 잘 보면 여기 h0 2는 잠깐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1이 f0이었어.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라면 이걸 원래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f 플라임 0. f 플라임 0. 되셨습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자, 얘 이제 쓸게요. 얘가 뭐냐면 얘가 2배의 f 플라임 0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고 얘는 없어졌죠? 괜찮아요? 사라졌습니다. 그게 얼마? 1. 길게 왔습니다. 얘가 쭉 계산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f 플라임 0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f 플라임 x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리미트 h의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플러스 h 빼기 x. 자, 리미트 h의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에다가 이거 똑같이 h 그러면 fx 2의 f의 h 그 다음에 x 플러스 h 빼기 2 빼기 f 밑에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좀 귀찮아도 이거 하나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하다 보면 이게 심플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또 얘랑 묶어야 이게 h 0으로 갈 때 여기가 2의 h분의 fh 빼기 1을 써주고 여기 구했잖아요. 이게 f 플라임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h 나눴을 때 여기가 뭐냐면 x제곱
밑에 하나 나왔죠? 이거 뒤였어. 여기다가 x제곱 보시고 여기는 xh 이렇게 끝. 끝나요? 저거 지워야겠구나. 이거 쓸게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배의 f 플라인 0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그냥 얘를 그냥 구해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나중에는 되게 심플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f 플라인 x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fx는 뭐예요? 이거죠.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가 뭐야? 2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집어넣으시면 돼. 저거 할 줄 알아야 돼. 예전에는 이게 소수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길잖아. 그래서 소수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1208번. 오, 뒤에 써서. 자, 얘도 얘랑 비슷하죠? 계속 이 패턴으로 나와요. 보세요. F가 다 나오는데 무슨 실수 X여야 돼서. 얘는 근데 간단하게 저렇게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극한 형태의 구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X와 빼기. 자, 이걸 만족시키자. 그렇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네. X 빼기 F 플라인 X. 얘가 14다. 근데 F 플라인 0이 얼마냐? 너무 부럽습니다. 보시죠. 똑같아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1번에 X랑 Y는 0. 그래서 F의 0이 F0, F0, 2의 0 빼기 1. 근데 얘가 집어넣어서 여기도 F0이 1이. 여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뭘? 이거 풀래요. 플라이브. 자, F 플라이브 이렇게 갑니다. 아니, 이거 우리 미분에서 했었잖아. 여기 해죠.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X. 자, 그래서 얘가 리미트 H형으로 갈 때 H분. 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fx, fh, 2xh 빼기 1 빼기 이렇게 지금 그냥 계속 풀다 보면 외우게 돼요. 봐봐. h가 0으로 갈 때 뭔가 여기는 2x가 f분 됐어. 여기 남아있는 게 h분의 fh 빼기 1을 하고 여기 2x. 내가 그럼 얘가 뭐라 그랬니? 얘가 봐봐. 얘가 여기도 들어오고. 뭐라고? F 플라인 0. 그래서 얘가, 자, 결론을 지을게요. 그럼 F 플라인 X라는 거다. 얘가 이거니까 2X 플러스 F 플라인 0이. 뭐, F 플라인 0을 상수로 주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할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X제곱에 F 플라인 0에 X 플러스 C인데 C도 이미 구해놨다니까요. 여기. 우리 이건 F 플라인 0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하나 더 합시다.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책에 나온 대로 이걸 풀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1로 갈 때. 1로 갈 때. 밑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fx 여기다 넣을게요. x제곱에 그냥 선생님 F플랫 영어 갑니다. 여기에서 빼기 미분한 게 이거니까 빼기 2x 빼기 F플랫 돼요? 자, 얘들아 얘랑 얘를 합치면 완전 제곱이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의 오른쪽을 또 보실게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이걸 f 플라임 0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용되는 거. 끝났어요. 자, 너야 밑에가 2죠. 이게 날라갔죠. 여기 f 플라임. 이거 얼마래? 14. 자, 끝났습니다. f 플라임 0은 이제 함수도 완성되긴 해. 얘가 구하라는 게 f 플라임 0이니까. 어렵죠? 얘랑 되게 비슷하죠? 이런 패턴 나와요. 진짜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1112. 14는 이겨봤다고 하니까. 1112.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면접합니다. f가 2차. 자,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0이 마이너스 2. 예. 나의 무슨 함수? 여기다가 하겠지만 뭐 다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f에다가요 f 플라임 x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 플라임에다가 fx를 집어넣어요. 그럼 같대요. 어떤 형식이냐면 상분식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분해서 푸는 형태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대처럼 직접 집어넣어서 이제 좌우 비교하는 형식도 많이 나오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fx가 요게요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해볼게요. 자 5번 볼래요? 2차례잖아. 근데 이게 뭐야? 무함수죠. 그럼 fx는 너무 뻔해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1차는 없잖아요. 무함수니까. 차수가 전부 짝수만, 아니면 상수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합시다. 그럼 얘 뭐예요? 얘는 f에다가 2ax를 넣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얘는요, f 플라임 x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뭐냐면 a에 2ax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의 a 세제곱에 x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뭐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는요?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자, 플라임에다가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2a에 x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2의 a 제곱에 x의 제곱 빼기 4a가 되죠. 이게 함수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끝났잖아요. a가 뭐예요? 따라서 fx는 2분의 1에
적분할 거예요. 왜 해요? 이거의 감소 구간을 구하라며. 그럼 쟤를 미분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인데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맞나요? 이거에 부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네. 요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감소 구간이면 플라임이 염소가 되는데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막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답이 4겠네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따가 값지 줄게요. 값지 줄 거고. 잠깐만요. 다음 거 나갑시다. 자, 정적분입니다. 뭐 적분이 뭔지는 알 거고, 만약에 부정적분 파트에서 조금 안 풀리면 얘기를 해도 돼요.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풀면서 조금 해소를 하려고 해요. 정적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잖아요. 거기 써있는 fx, dx를 계산할 때 얘를 부정적분을 구하고 A부터 B까지 얘가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거다 라고 하는 이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안 해요. 수트에서는 저걸. 저번에 선생님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걸 수트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이적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넓이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요. 여기 밑에를 A부터 B까지를 n등분할 거예요. n등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요. 여기를 n등분합니다. n이 뭔지는 좀 이따 결정. 그래서 여기 한 칸 요만큼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할게요. 엄청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약간 설명만.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잘라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 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다다다다 더한 걸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N보다는 S가 크죠? 지금 봐도 좀 삐어나왔으니까 조금씩. 근데 이 SN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여기를 X0라고 볼 거고, 이것도 상관없어요. 쭉쭉 해서 여기 XN이라고 볼 거예요. 얘를. 이 중에 중간에 뭐 X0, X, 여기가 X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함수 값이 높이가 돼요. 앞에 함수 값이 높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요, 이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밑변 곱하기 맨 마지막 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앞쪽의 높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 말고 오른쪽에 잘라볼게요. 이렇게 삐져나오죠. 이렇게 바깥으로. 물론 함수가 감소하면 이게 반대가 돼요. 요 넓이를 우리가 T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얘보다는 TN이 더 크죠? 괜찮나요? 이렇게 큽니다. 그럼 TN은 여기 오른쪽 높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높이가 돼요. 그래서 얘가 델타 x의 x1, 델타 x의 x2 오른쪽 높이, 델타 x의 f의 xn 형태로 이걸 시그마로 쓰기도 해요. 보통은. 이건 k는 0부터 n-1까지의 델타 x의 fxk 이렇게. 또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델타 x의 fxk 형태로 쓰겠다는 거죠.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n을 겁나 크게 적을 거예요. 저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세 개의 그래프 똑같은 세 개를 이렇게 선생님 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A부터 B까지 잘랐어요. 근데 여기는 3등분 했어요. 3등분. 그래요? 여기 앞에서 잘라요. 앞에서 자르고 앞에서 잘라요. 이렇게. 이게 S. 그럼 T는 바깥에서 잘라요. 이렇게. 바깥에서 잘라요. 잘라요. 그러면 차이가 되게 크죠? S랑 SN이랑 TN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조금 잘게 쪼갤게요. N이 조금 커졌죠? 그럼 요게 S, N. 이렇게 자른 게. 그 다음에 요게 바깥에서 자른 게 TN이 되죠. 그렇죠.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얘보다는 차이가 작아졌죠. 조금.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N을 한 100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잘게 쪼개겠죠. 그래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가게 하면 이 SN이 여기에 가까워지고요. TN도 여기에 가까워지고요. 극한의 개념. 그래서 넓이 S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붙여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이렇게 될 경우 얘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정의합니다. 쟤를요. 저걸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이건 없잖아요, 여기 스텝. 심지어 얘는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부호적합이라는 게 스텝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뭐 이렇게까지 해, 하지 마. 라고 해서 뺐어요. 선생님 이거 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투의 모의고사 문제, 적분 문제를 풀 때요. 이걸 이해해야 그나마 조금 빨리 이해가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넓이적으로 이해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넓이로 가면 또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부터 B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A부터 B까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자자자자자 다 더하자는 얘기죠. 함수값들. 함수값들을 다 쌓아서 함수값들을 다 쌓아서 다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적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정의의 정의. 돼요? 근데 또 그럼 왜 저렇게 풀어요? 라고 하는 건데 저게 솔직히 약간 그 설명하기가 아이러니해요. 자, 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F를 그렸어요. 이걸 F7라고 할게요. 잠깐 축을 T로 바꿨어요. 여기다가 A를 박아요. 이렇게. 우리 미분계수 할 때 혹시 기억나요? 원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었다가 얘가 하나를 풀어서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요 점을 지나갈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그랬던 게 미분계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A라고 박아놓고요. 여기 있는 축을 X로 바꿔요. 얘가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그때 넓이를 이렇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정의대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아, A부터 X까지의 이 함수를 정적분하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쟤랑 부정적분이랑 무슨 관계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분계수랑 더함수는 이게 넘어가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이 전에 뭐 문제를 풀었던 부정적분이랑 이 정적분의 개념을 따질 때 왜가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봐. 이게 뭐냐면 x에 관한 함수죠. 왜냐면 얘가 움직이면 얘가 바뀌고 이 넓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변수는 t가 아니라 x예요. 맞나요? x가 바뀔 때마다 넓이가 왔다 갔다 바뀔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f에 부정적분이라고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 얘 이름이 적분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전공사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그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아, 이게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그럼 얘를 x에 관한 걸로 적분했으니까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적분인 거니까 수정 적분이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조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A부터 B까지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B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B를 넣었어요. 내가 구한 녀석이 나왔죠? 자, 이 T와 X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T와 X에 관한 얘기는. 변수에 대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계산했다시피 내가 여기 지금 A랑 B는 숫자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럼 저 정적분을 계산한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상수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상수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미분계수처럼. 근데 여기 모르는 숫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C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T DT를 할 건데 A가 여기 딱 붙어버리면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FA 플러스 C가 돼요. 돼요? 근데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따라서 C가 마이너스 FA가 돼서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저식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미적에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구분구적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정적분이 정의된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죠. 특히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요. 미적한 사람들은 수트에 나온 적분을 풀 때 저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풉니다. 간단하게 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수트만 하는 사람들, 특히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파트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생님 3학년이 미적하는 애들도 있고 확통하는 애들도 있거든. 같이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하면 그냥 말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말로 못 넘어가는 애들 다 보여줘야 돼. 그래프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차이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성질들을 몇 개 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솔직히 얘기해서. 정적분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만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x dx는 0이죠. 넓이가 없어요. 그죠? 0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fa에다가 fa를 뺀 거니까 0이 맞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부터 A로 자리를 바꿨다고 하죠. 이렇게. dx. 얘가 FA 빼기 FB가 돼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FB 빼기 FA라고 쓰면 이게 자리를 바꾸면 위아래도 바뀐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2차 함수를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부터 C에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의 fx dx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잖아요.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면 결국에는 A에서 B로 가는 정적분 형태가 되는 거죠. 돼요? 되셨나요? 저거는 그냥 계산을 해봐도 돼요. 얘가 하란 대로면 FC 빼기 FA에다가 FB 빼기 FC가 돼서 지워지죠. 그럼 얘가 FB 빼기 FA가 돼서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산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예요. 보세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야. 중간에 C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더한 거니까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에 C가 A, B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C가 있을 수도 있어. 자, A부터 C로 가요. 내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요. 반대 방향. C부터 B, A부터 C 갔다가 C부터 B를 뺀 거니까 요만큼이 남잖아. 이거 맞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프상으로 식으로도 다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A부터 C까지 갔어. C부터 B까지 갔지?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 빼지. 그럼 여기만 남잖아.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봐. 이제 좀 이따 풀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분에서요. 이런 애가 있었고, 이런 애가 있었죠? 같아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얘는 X에 관한 함수예요. 근데 여기 C가 붙을 거고요. C1이야, 심지어. 여기는 C에 관한 함수예요. 여기 또 C가 뭔 종류죠? 다릅니다, 둘이. 아예 문자도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아까 선생님 여기다 T 썼던 거 보이시죠?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 dt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변수들이 그냥 도구예요. 접적분을 계산하는 도구. 왜? 아니 저기 하란 대로 하면 어차피 얘는 적분해도 이걸 거고 얘도 적분해도 이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 194페이지에 그 나와 있는 공식 하나를 보고 갈까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거까지 하고 잠깐 쓸게요. 또만 버티세요. 여기서는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이차함수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둘 다 fx가 이렇게 했잖아요.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결정인 거죠. 요거는 a가 양수인 거. 요거는 a가 음수인 거. 근데 이 둘 다에서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a의 x-알파, x-베타의 dx. 이거죠. 결론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의 세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한 거, 이렇게 접근한 거.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넓이로 계산했는데 이 얘기는 아니다. 만약에 여기가 x인데 gx가 이렇게 지나가요. c, d. 여기 접근하면 합수값이 다 뭐예요? 음수잖아요. 이거 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으면 적분값이. 자, 이거 증명하고 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 안에가 ax제곱에 마이너스 a에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2분의 a x제곱에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여기다 쓸까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3분의 a의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 a의 알파 베타 제곱 그래서 빼기
3분의 A의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이렇게 결정되죠. 이렇게 묶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가 마이너스 3분의, 아니 그냥 3분의 A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요거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그 다음 여기는 A에 알파 베타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결정입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옛날에는 외웠지만 지금 이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써먹는 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얘에서 6분의 A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보세요. 자, 여긴 이렇게 되죠.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 알파 제곱이 남을 건데 앞에 2가 있어야겠죠. 여기 6을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하나 가져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는 6의 알파 베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계산하시면 여기랑 여기 6 알파 베타, 여기 6 알파 베타 사라지고요. 하나씩 뺄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서 얘가 6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저거 넓이 구할 때는 여기다가 절대값 해버리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거 몰라도 돼 라고 했는데 저걸 사용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몇 개 풀고 그다음에 뒤에 또 이제 대칭성 이런 거 할게요. 이따가 상담도 잠깐 할 겁니다. 자, 기함수 기억나시죠? 안 배운 건 아니니까. 자, 기함수는 뭐냐? 마이너스 x를 넣는데 마이너스를 뱉는 식. 혹시 더워? 괜찮아? 더워요? 얘기해줘. 자, 얘는 뭐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연속이면 무조건 F0은 0입니다. 0,0을 지납니다. 연속인데 기함수야. 그럼 원점 지나야 돼요.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안 지나는 것도 있지. 우리한테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도 기함수거든.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원점 대칭 많잖아. 근데 원점 안 지나잖아. 근데 이제 연속이면 저기 지납니다. 네. 이거 만약에 다항함수예요. 다항인데 y는 x의 n제곱이야. 그럼 n이 뭐라고? n이 홀수.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3차라고 하면 약간 1차 빼고는 약간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면 넓이가 같지만 부호가 반대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가 뭐가 되죠? 네, 제로 여기 되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우함수를 한번 해보죠.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를 먹어요. 얘는 뭐 대칭? y축 대칭. 다항함수 y는 x의 n제곱일 때 n이 뭐? 짝수. 또는 상수함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a부터 반대편 a까지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입니다. 2배의 0부터 a까지의 fx dx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어떤 형태의 문제의 그래프를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몇 차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다 하는데 그냥 그래프 성질 아니면 그래프 안 주고 몇 차인지 안 주고 다항식 안 주고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기만 할까? F가 기야.
G가 우야. 이렇게. 그러면 F 곱하기 G. D 곱하기 U는 뭐예요? D죠? 맞나요? D랑 U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했다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나와요. 근데 D 곱하기 G면 뭐예요? U죠. 당연히 U 곱하기 U는 U고요. 이건 다 할 줄 알아. 그냥 곱셈이야, 곱셈. 근데 이런 거야. F에다가 F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 이게 G에다 G를 합성하면. 근데 F에다가 G를 합성하거나 G에다가 F를 합성하거나 아니면 U에다가 U를 합성하면 전부 다 U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해볼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hx를 g에 fx를 결정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있어. 그럼 g에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지. 이렇게. 근데 f가 마이너스를 뱉었어. g니까 이렇게. 그럼 뭐해? g가 먹을 건데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hx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우거는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식을 넣어서 계산해서 기냐 우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런 거 푸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합성함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거기 이제 유형 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곱할 거야, 더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잘 할 것 같으니까 주기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주기함수. 얘들아, 우리 주기함수 했어. 어디서 했냐면 연속에서도 했어. 미분에서도 했고 이제 적분에서 할 차례. 했습니다. 연속 이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예를 든 거 할까요? 일단 주기라는 건 이거죠. 여기다가 p를 더했더니 얘가 fx가. 그래서 이걸 이루는 최소 양수 p. 이걸 우리가 문제하면 저걸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많이 하는 거야. 뭐냐면 fx를 이렇게 선생님 정의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 대신 범위를 이렇게 잡아.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요거를 하면 요게 fx가 됩니다. 어떻게 옆으로 가면 된다. 네? 저게 한번 그려볼까요? 한 적 있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더 그려지는데 마이너스하고 1까지만 그리겠다. 이제 저거를 북한 옆으로. 주기함수라고 쫄지 마. 여기 3. 쫄지 마시고 5 이렇게 7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도 반대편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갈까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여기에 y는 x의 n제곱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여기가 3차든 2차든 4차도 이렇게 되고 5차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얘가 무조건 1일 때 1을 지나거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사각형은 넓이가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적분하면 얼마야? 0부터 하니까 여기 적분하면 여기 무조건 이거야.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여기가 무조건 n 플러스 1분의 n. 이거 기억하세요? 많이 써먹는 거. 근데 저 정도는 이제 그냥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기억해야 되는 이런. 그럼 나 물어볼게. 여기 봐.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 2차잖아, 2차. 그치?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은 잘리는 거야. 이 정도는 이제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가 내가 뭘 할 거냐면 부자? 이러고 있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가 있어. 근데 얘가 내가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여기다가 2를 더해서 fx dx에서 같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잘라도 똑같잖아.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에다가 2개 1에다가 2개 가서 fx dx는 똑같아.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공식을 기억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a부터 mp b부터 mp가 되게 해서 얘 똑같아. 얘는 정수.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그걸 m만큼 옮기고 p만큼 옮기고 p만큼 몇 번 옮겨도 똑같은 방향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것도 되죠. 보세요. 내가 인테그랄 만약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0부터 2에 fx dx가 있어요. 이게 이만큼이거든요. 0 중간. 이렇게. 돼요? 괜찮아? 그럼 얘가 똑같이 이동을 해도 똑같다면서요. 지금.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얼마인지는 알지? 3분의 2, 3분의 2 두 개니까 3분의 4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그냥 0에다가 p를 더했지. 여기다가도 p를 더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더해도 된다며.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만약에 그럼 0부터 4까지의 fx dx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곱하기 2 하면 얘가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2개씩 간 거야.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주기를 2번 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되게 쉽게 얘기한 거고,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np를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p까지의 fx dx를 n개 곱한 거랑 같다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어떻게 잘라도 이만큼 자르면 다 똑같잖아. 이만큼 자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도 이거고 이렇게 잘라도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잘라도 여기랑 갖다 붙이면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럼 거기 봐. 여기 공식에 지금 선생님이 쓴 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야. 2번이 유액인데 아까 내가 했던 얘기 봐봐. 0부터 만약에 2까지의 fx dx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p만큼이 여기가 p만큼이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랑 합쳐져서 얘는 합쳐져서 얘가 나오는 거야. 하나 더 적으면 이런 거야. 인테그럴 내가 만약에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의 fx dx가 있어. 그럼 얘는 그냥 0부터 p까지의 fx dx랑 같다고. 이만큼 자르는 건 어떻게 자르는지 넓히면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이 3분의 4야.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선생님은 미분할 때도 내가 이 얘기 했지만 이건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아. 물론 이해해서 써먹는 건 좋아. 근데 그 머릿속에 그게 그려져야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나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 외우는 것도 좋아. 이해하는 것까지 좋아. 갖다 써먹는 거 좋아? 근데 상황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아까는 내가 1188번을 풀었는데 여기서는 안 풀게. 여기선 1191번을 풀자니까 봐봐. 1188번 너무 쉬워서 아까 내가 잘못 골라가지고 너무 쉬운데? 1199번 볼게요. 맞나? 1191번. 소리? 1191번. 봐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어차피 나중에 숙제하고서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릴 거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연속이야.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라고 했어. 마이너스 8부터 12까지의 fx dx가 얼마니? 라고 묻은 거야. 이게 얼마냐고 물었어. 자, 조건을 봅시다. 가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슨 함수라고? 내가 방금 지웠다. 무함수.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기함수야. 근데 이제 우리 이건
확연하게 저게 주기가 2란 얘기는 못해. 1일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최소양수라고. 제일 작은 양수가 주기야. 알겠죠? 그런데 4에 뭐라고 적혀있나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에 fx dx가 16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는 우리가 배운 무함수기함수와 주기함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문제야. 자, 이걸 내가 계산해 볼게. 자, 이게 1까지의 x의 fx dx에다가 더하기 4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fx dx. 그럼 나 이게 지워도 돼? 왜지? f가 뭐라고? 우란 말이야. 얘는 f는 우야. 얘가 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기잖아.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기가 된다 그랬지. 그럼 지워야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없지. 제로. 맞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는 8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인데 얘가 16이라고. 얘가 2네. 끝. 자, 이제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근데 저거 어떻게 구해요? 아니, 해보자고. 봐봐. 해보자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그려, 쭉 그려. 크게. 여기다가 이렇게, 라이트 그려. 짠, 짠. 내 맘대로 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1을 넣을 거야. 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라니까. 자, 0부터 1까지가 얼마냐면, 이게 나눴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얘가 2야. 그치? 2야. 괜찮아? 그럼 내 맘대로 해. 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여기 잘라. 여기 넓혀,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지. 왜? 왜 이렇게 그려야 돼? 우함 그래면 해. 선생님 맘대로 그린 거야. 내 맘대로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주기라며. 이만큼이 운동하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지. 아, 올라가, 내려가. 여기 2, 여기 3. 여기도 2, 여기도 2. 계속 짠, 짠, 짤, 4, 5. 계속 이렇게 간다고. 여기 2, 여기. 이쪽도. 여기다가 짠, 짠, 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쭉. 됐어? 그럼 얘 얼마야? 몇 칸이야? 20칸이지. 네가 몇 개 있어? 끝.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프가 이게 맞아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뭐야? 그래프가 이러는데. 이런 대로 그리면 되지. 어차피 주기성이고, 대칭인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빨리 풀어요. 이거 언제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걸 넣고 있을 거야, 이걸 다 집어넣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풀고 그냥 끝내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성질들을 보고, 그래프를 찾아서, 내가 그냥 그린 거잖아.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건 상관없어. 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안 나오면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질만 쓰면 된다는 얘기. 자, 넘어갈게요. 유형 11. 보시죠. 그래서 이 주기성이랑 그다음에 무함수기함수는 계속 따라다녀요. 나중에 활용 가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그냥 간단한 계산에서 끝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로 가게 되면 이걸 못 알아듣게 좀 표현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 주기함수를 풀면 끝나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심지어 얘들아 이런 것도 나와.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x 플러스 2가요. p라고 쓰고요. 얘가 fx 플러스 q 형태가 되는 것도 나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기고 위로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차가 있어. 근데 이 안에 그려진다.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요 네모칸 안에 3차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그냥 갖다 붙이면 연속이 안 되잖아. 근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려.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하나 네모칸을 똑같이 그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
요만큼이 P야? 그럼 이만큼 올라간 게 Q야?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보여줘. 그런 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위로 올려. 이렇게 또 그려줘. 여기에 또 연결돼서 이렇게 또 그려줘.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 같니? 우린 뭐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적분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요 밑에 넓이 구하면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 똑같아 넓이가. 모양 그대로 움직인 거니까. 나중에 요것만 계속 추가하면 돼. 이거 하나 추가하고 이거에다가 이거 추가. 계속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본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게요. 뭐가 있냐면 봐봐. 딱 두 개 유형만 더 오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제 지겹지? 아닌가? 지겹도 했는데 F에 이거 이제 지겹지? 아니야? 나만 지겨워? 저 뭐였죠? X는 A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거잖아.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X는 A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생각구만 이렇게 적으면 똑같은 거. 이거잖아. 까먹으면 안 돼. 되게 많이 나오니까. 진짜 많이 나와. 모의고사 가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무함수, 계함수, 대칭형, 주기함수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베이스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얘가 대칭형이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게 주던가 약간 다른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면 저거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조성주로 뭔가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2차. F가 만약에 2차야. 그럼 이런 거. 이렇게 대칭축에 비는 이런 애들. 이런 2차가 나오죠. 그럼 우린 이 fx를 뭘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고 시작해야지. 대칭축 A니까. 저런 거야. 그래서 거기 문제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나와요. 까먹으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문제는 없는데 그 1번, 2번, 3번 유형 11에 1번, 2번, 3번 2번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3번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안 했거든? 어표 교과서 할 때. 이것만 하자라고 하고 안 했어. 이제 할 거야. 이제 슬슬 쓸 때가 됐거든.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가 0이에요. 다르죠? 이걸 다시 쓰면 이런 얘기야. F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얘들아,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잘 봐. 여기 A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0이면 뭐야? Y축이지. Y축 됐지. 아까 했었던 우리 무함수. 여기다가 A에다 0 넣어봐. 그러면 뭐였지? 원점 됐지. 그럼 얘는 뭐 대칭이겠냐? A, 0이라는 점 대칭.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모양.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0이에요. A-P부터 A 플러스 P까지 접근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아서 0이에요. 자, 얘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내가 얘의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에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얘의 가장 대표적인 거. fx가 여기는 그 k의 x-a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a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봐봐. 여기서 이만큼 빼고 여기서 이만큼 빼면 이게 대칭이거든. 우리는 왜 여기 똑같아. 얘도 접근하면 0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쟤만 나와 있어요.
거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쟤까지만 나와 있고 그거 봐봐. 마이너스 붙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거기엔. 이건 좀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가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그냥 이걸 만약에 함수를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그 그래프가 x로 n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하면 x자리에 x-m이 들어가. 근데 좌표는 더하지. 근데 여기 알파 플러스 m이 들어가야 돼. 베타 플러스 m이 들어간다. 그래, 얘는 알파, 얘는 베타지. 똑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해. 별거 아니라니까. 잘 봐.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되는 여기가 알파가 있어. 그럼 얘가 여기가 m이라고 할게. m이 있어. 난 여기다 이렇게 할게 내가. 여기가 2라고 해. 여기가 3이야. 내가 fx가 x-2 제곱이야. 그럼 이걸 풀래. 2부터 3까지 x-2의 제곱에 dx. 해도 돼. 근데 좀 귀찮을걸? 이 정도면 할만하지. 근데 얘들아, 저 그래프를 이리로 땡겨와. 땡겨와. 얘 뭐야? 이건가? 그치? 얘 x제곱이거든? 그럼 여기 0이고 뭐겠냐, 여기? 1이야.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같아. 맞지?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 아까 내가 이거 얼마나 그랬니? 서로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이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풀잖아. 그리고 진짜 갑자기 적분이 겁내 들어오는 경우가 나와. 근데 그걸 풀고 있어, 내가 옆에 그럴 때. 야, 주먹으로 풀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3들한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동해! 이동하면 되게 심플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아까.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 얘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니? 아니, 잘 안 그려. 근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얘기야. 근데 이걸 지금은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풀다 보면 눈에 잘 안 보여. 식이 들어오니까. 근데 식이 들어올수록 유형을 봐야 돼. 그래야 계산이 심플하게 끝나. 내가 얘기했다?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말은 다 어려워. 아니,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망해. 다 망해. 이유가 뭐라고? 계산이 더럽게 많다니까? 유형도 더럽게 많고? 1.2배 정도 돼, 미분에. 중간고사에. 계산은 1.5배 더 많아. 근데 중간고사 다 풀었어? 못 풀었잖아. 그만큼도 못 풀 수도 있다고. 그럼 또 결론은 뭐게? 내가 풀 수 있는 거 많이 늘려놓고 빨리 풀고 그거 다 맞으면 돼. 그럼 난 진짜 점수가 잘 나와. 나 진짜 지금 3학년 중에 2학기 기말에서 3등급인데 1등급 나온 애가 있다니까. 걔는 지금도 그걸 얘기하고 다녀. 나 마지막에 1등급 찍었어. 막 이런 데 다녀. 걔가 돼야 지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다 맞은 애야. 78점인가 그러는데 1등급이야.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 지도 좋아해. 제가 처음에 보고서 되게 신기했대. 이게 어떻게 1등급이지? 난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풀었거든. 네 문제인가? 5문제를 안 풀었어. 너무 다 맞았어. 푼 거. 계산 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 맞았어. 1등급이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 가능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유형 싹 다 하고 문제 싹 다 풀면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얘들아, 내가 아무리 잘 푼다고 하더라도 기말은 점수가 진짜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절대. 특히 강남은 절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시간이 없어. 연습을 해야 돼. 빨리 푸는 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처음이면 영어죠. 오랜만에 풀어봐. 모를 거라서 푸는 거지. 선생님이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 대표에 대해서 x가
T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XX도 들어오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 얘가 뭐라고? 얘가 상수라니까 K. 그럼 fx 자체가 K예요. 여기까지 잘해요. 뭐라고요? 여기다가. 즉, K라는 애가 인터그랄 0부터 2까지 얘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다음 K가 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할줄 알죠? T제곱 T제곱에 KT K가 집어넣으면 8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렇게 돌려서 쓴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4로 가는 거. 자,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뭐에 대한 건데?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시면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죠. X가 살아있습니다. 얘를 뭐야? X를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A부터 X까지 F. 그럼 뭐가 나와? 얘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까먹으면 안 돼도 제일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 줄 때. 근데 이런 식이 있어. X부터 X 플러스 A까지의 F이 있어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죠. 그렇습니다. 얘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잡아놓고 이 X가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같이 문제예요. 여기가 X면 여기 딱 X 플러스 A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A만큼 크게 왜 이게? 그럼 얘도 미분하면 뭐겠어? 뭐겠어? 그냥 오른쪽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뭐 그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진 않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그냥 바로 미분해서 쓰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넘어갈까? 네, 유형 12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1232번입니다. 자, F가 가상이에요. 근데 여기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미분해서 하는 거랑 아까처럼 아까 부정적인 있는 것처럼 다 하고 다음에 계속 비교하는 거랑 되게 여러 가지 미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게 뭐 한 번에 통상 없지만 연습을 해서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4x 제곱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버릇을 들이자. 딱 이걸 보자마자 뭐 하냐면 x에다 1을 넣어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얘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1을 넣으면 1의 f가 f이 4다. 라는 걸 중간에 놓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할게요. 그리고 여기 고배미분법이니까 1에다가 x x에다가 f 라인 x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만 좀 깔끔하게 해요.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나온다고 거의 유명한 분들. 그러면 계속 비교하죠. 찹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으니까 f 플라인 x가 8이 되죠. 그래서 fx가 뭐가 되냐면 이거
이걸 C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이걸 써야 된다고. 이해했죠? 처음에 아예 할 때 이거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길을 줄여버려. 나중에 이거 하겠다? 아니면 안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다음 거예요. 유형 수치. 얘는 뭐 강도님이에요.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거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거 예전에 외우라고 했거든. 걔 두번 읽으면 하면 F 나올 거야. 근데 걔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T의 FT, DT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무조건 FT 나와요. 걔만. 근데 저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어요, 숫자가. 그래서 얘도 비슷한 거 하나 풀어볼게요. 차이가 다시 앞에 거는 싫으니까. 자, 리미트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X-T의 FTDT가 여기 미지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를 안쪽할 때 A 곱하기 D와 F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맨 X를 이거라고.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써놔. 그 다음에 미분을 할 건데, 얘가 이런 얘기잖아요. 같이 쓰면 X의 인테그랄 1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분한 거 아니야? 그냥 가져가 본 거야. X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가 있고, 빼기 분배한 거야. 1부터 X의 T의 FTDT가 있어. 그게 이거로. 아직 미분한 거 아니라고 했다. 자, 이제 미분할 거예요. 저 미분하는 건 어떻게 돼? 얘들아, 함수 두 개 곱해진 거예요. 맞죠? 그럼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앞에 거, 뒤에 거는 그냥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오죠. 뒤에 거. 근데 얘는 미분하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냥 죽어줍니다. 여기 미분해야 돼.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거다가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더 해요. 왜?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무한에서 X에다 1을 넣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으니까 정면이 0이 되고 이렇게. 그럼 A를 구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도 마이너스 1. 저걸 못해요. 신기하게. 또 외워서 이거 두 번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a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는 연습 하자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세요. 이렇게. 이 미분하면 뭐라 하네? 얘 뭐라 하네? 2에.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네? 이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게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1244번 거기 t 2t-x라고 했잖아. 이런 거 조심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 이게 하면 외워도 돼. 저게 나와. 이런 거세요. 그럼 두 번 미분하면 x 된다는 거 외우면 상관없어요. 계산은 안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른 형태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 얘는 미분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8, 19는 미분 문제. 그때부터 극각하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활용을 안 하고 왔거든요. 지금 저번주에 그냥 적분 넘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분적인 활용을 좀 해줘요. 안 했잖아요. 그걸 좀 해야 돼서 넘어오면 다음 시간에 정적분 활용 넘어가요. 그러니까 풀어오셔야 돼요. 자, 어디로 가냐면 21유형이랑 22유형까지 제가 남은 시간을 쓸게요. 여기 시간.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아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 이게 또 앞에만 미친 짓 보지 말고
유형이 20개인데, 앞으로는 그럼 뭐합니까? 뒤에 유형 가야지. 그렇게 될 거면 뭐, 한 3개씩 바꾸던가. 그렇게 유형을 다 풀어보세요. 버리지 말고. 자, 뭐가 있냐면 유형 21. 이런 애가 있어요. 리미트 H 넘어갈 때 H 이렇게 하고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A까지의 F 플러스 B가 있어요. 이거 뭐야? 하라는 대로 합시다. H 넘어갈 때 H분의 이렇게 어서 많이 보지 않니? 이게 뭐예요? 플라인이 이게 파란색 가져도 돼요. 근데 그게 이런 거 안 주지. 아니면 저게 이제 교묘하게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 줄 거면 지금 밑에처럼 여기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뭐 A 마이너스 몇 H부터 A 플러스 몇 H가 여기 밑에다가는 할 거예요. 또는 그 다음 유형이 이거예요.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자,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적분 이게 뭐야? a. 나중에는 한 요과정이 생략해야 돼요. 요과정이 생략했더니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 계산이 빨라야 된다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더럽긴 하지만 그 미분 계획식의 정의돼요. 그러니까 결국 적분 문제도 미분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유형을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자, 한 20분 남았으니까 푸세요. 지금. 뒤에서 또 풀어도 되고, 여기서 풀어도 되고, 앞에서 풀어도 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적, 누적분 나쁜 사람도 풀어야 돼. 계속 냅두지 말고.